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X7의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실내 공간이 워낙에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크게 내는데 뒷좌석 리뷰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 X7은 6인승과 7인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6인승만, 퓨어 디자인에서는 7인승과 6인승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있고, BMW X7의 최상위 트림인 M50D는 6인승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막상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주행할 때 잡소리가 나진 않고요. 컵홀더 부분이 이렇게 열었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요 부분, 이 열리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메리노 가죽으로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요 끈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노 가죽, 여기도 메리노 가죽, 요 덮개 여기도 메리노 가죽,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노트 10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윗부분만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인승하고 7인승의 차이점 중에 6인승 모델은 이 컵홀더가 이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뒷좌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트를 접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승하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드릴 때 살짝 닿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파노라마 루프가 알칸타라 루프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 안쪽, 이 두꺼운 이 부분에 롤업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3열에도 선루프가 있거든요. 열리는 선루프는 아닌데 여기도 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실내 조명, 그리고 손잡이, 이런 부분에서 BMW X7이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요, BMW의 단점이죠. 이 럭셔리한 알칸타라 루프 마감의 풀 메리노 가죽 시트에 여기 TV도 터치가 되게끔 다 만들어 놓고, 이 소프트 크로징도 되고, 이 도어 캐치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은데, 아따 이 손잡이를요 정말 그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를 해버렸어요. 마감 처리해버렸고, 선블라인드도 있어요. 이게 전동입니다. 전동 선블라인드까지 있고, 요거를 내리고, 창문도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끝까지. 뭐 이렇게 이거 내리고 막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뒤에 헤드 쿠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게끔 윈도우가 끝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보셨죠? 내려오다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제가 타던 BMW 7 시리즈 뻑뻑 이렇게 닫히는데, X7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X7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앞좌석 시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2열 좌석을 이렇게 딱 편하게, 제 키가 187cm입니다. 앞에 좌석은 187cm가 여유있게 타고도 남는 공간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무릎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고요. 이 허리 부분이 안에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진짜 컴포트 시트처럼 시트가 제 몸을 쫙 잡아주고요. 이 헤드레스트를 가장 높였을 때는 물론이며 가장 높였을 때 너무 좋죠. 뭐 뒤에 시야를 위해서 가장 낮춰놨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걸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헤드 쿠션이 있는데 7 시리즈와 S 클래스에서만 볼 수 있는 헤드 쿠션이
X7에도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솔직히 뒷좌석에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앞좌석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뭔가 앞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뒷좌석이 더 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였죠? 이 버튼이 여기서 뭐 3열을 이렇게 쓴다고 쳤을 때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 정도로 세팅이 되거든요. 등받이까지 이만큼이 벌써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 이 공간을 따지면 이 공간조차 BMW X5보다 넓은데 이 뒷좌석 공간을 보면 어린 자녀들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시트를 조금 더 한 187cm, 187cm 그리고 3열까지도 제가 앉아도 편할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187cm가 1열, 2열, 3열 모두 앉아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스키스루 시트가 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3열에 2명이 타고 2열에 2명이 타고 1열에 2명이 타서 6명이 탔다고 쳤을 때 3열이 7인승 차량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깝깝해요. 굉장히 깝깝하고 폐쇄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폐쇄공포증을 만드는 그런 정도인데 이걸 이렇게 딱 뚫어주면 시트가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면 시야가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6인승으로 쓰는 사람도 7인승을 선택한 후에 평상시에는 5인승으로 쓰시다가 그냥 일반적인 SUV처럼 넓은 리무진 SUV처럼 그러다가 누가 3열에 탈 때 6인승이나 7인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 컵홀더가 일반 생수 너끈하게 들어가죠. 이 1.5리터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뭐 도어 포켓이 워낙 공간이 좋아서 1.5리터 하나에 뭐 생수 한 8개는 넣을 수 있을 8개가 뭐 한 10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이 3열에도 생수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US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개별적으로 헤드폰을 블루투스로 이용해서 여기 탄 사람이 화면이랑 여기 탄 사람 화면이랑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앞좌석이랑 독립적으로 또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고 다 터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원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헤드레스트가 빈통 같잖아요. 여기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차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싹 얇아지는 타입이에요. 전면에 앉으면 이 전방 시야가 굉장히 훌륭한데다가 가운데 턱이 거의 뭐 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좌석에 와우, 제가 187cm로 가운데 좌석에 앉아가지고 이 천장에 닿지 않는 유일한 차가 아닐까. 여태까지 리뷰했던 차 중에 자 이렇게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도 이게 뭐 전방 시야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엄청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이쪽 좌석은 너무 좋다. 레인지로버보다 뒷좌석 공간이 더 넓고 이 보여지는 부분 이 손잡이랑 뭐 솔직히 눈에 보이는 이 손잡이 빼고는 없고요. 시트벨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만들어 놨을 때는 괜찮은데 이 정도로 맞춰놓고 시트벨트를 하고 있으면 C필러가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쪼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도 천장에 닿지도 않고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 앞좌석 시야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X7의 기본 세팅 그리고 리무진 모드 3열 시트를 접건 펴건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BMW X7은 서스펜션을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스포츠 모드 좀 단단한 주행 그 다음에 일반 모드에서 좀 높은 세팅 최대한 높게 이렇게 서스펜션 높이를 5단계로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평균 단계로 제가 맞춰놓고 타고 내릴 때 얼마나 빠르게 탈 수 있냐
얼마나 편하냐 이걸 볼 수 있는 아주 빠르게 탑승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일반 서스펜션 모드로 먼저 보여드리고 최대한 낮춘 다음에 보여드리고 최대한 높인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모드. 이게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자, 이게 일반 모드고요. 네, 서스펜션을 최대한으로 낮춰놨습니다. 최대한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타고 내리는 거. 자, 와우, 완전 승용차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으로 높여놓을 건데요. 최대한으로 서스펜션을 높여놓게 되면 지바겐이라던가 레인지로버라던가 이런 차량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높여놓을게요. 으쌰. 아이고 높다. 네, 최대한으로 높이고 왔습니다. 최대한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아주 빠르게 탑승. 자, 우샤, 우샤, 우샤.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BMW X7은 활용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이구 이게 앵글이 잘 잡히나 모르겠네.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주행 리뷰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렸는데 이 BMW X7의 퓨어 디자인과 M 스포츠 패키지 정확한 구분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리뷰가 조금 늦게 올라간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 BMW X7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단점인 부분은 아무래도 신모델이기 때문에 발생된 단점이 좀 많은 것 같고, 장점은 진짜 솔직히 좀 작정하고 만든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0km를 넘게 탔죠. 5,000km를 넘게 타는 동안 딱히 불만이 없고요. 지금 7 시리즈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7 시리즈를 한 3번밖에 안 탔어요. 거의 이 차만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 찍기 전에 7 시리즈를 또 이제 한 3일 정도 타고 그리고 다시 X7을 타서 그 느낌 그대로를 전달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자.